실적 발표 리뷰. 많은 회사가 실적 발표를 마쳤고 또 다른 회사들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주주 환원과 생산량 제한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주 환원. 코로나 하락장 이후 작년 후반기까지는 주가 하락이 컸던 소형주 위주로 상승 여력이 좋았습니다. 한 박자 느려서 그런지 캐나다 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비슷하지만 미국 주식들은 작년 후반기부터 급격히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회사들 위주로 높은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현재 실적 발표에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제한. 높은 유가 상승에도 올해 생산량 증가가 기대되는 회사가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특히 대형 회사에서 두드러지고 SM, LPI, CPE 같은 중소형 회사까지 이런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HBK 같은 회사는 매우 큰 생산량 증가를 약속했지만 생산량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올해 미국 생산량은 많이 증가하겠지만 기대만큼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카펙스 비용을 갈아넣는 것보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신용등급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하는 회사들이 많고 장기간 불안과 ESG 기조 등으로 돈 빌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과 주주 환원에 신경 쓰는 것도 원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황기 동안 생산량 경쟁으로 제살 깎아먹었던 아픈 경험이 있고 현재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중인 것 같습니다. DUC, 시추는 했지만 완성은 하지 않은 예비 유정. 그 외에 직접적인 원인은 그동안 미리 만들어 놓은 DUC가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와 함께 재고가 늘었는데 그걸 2021년에 많이 소진한 이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유정인 DUC를 많이 보유했던 OBB는 작년에 그 DUC를 사용해서 비용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쉽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고가 줄어들었고 생산량을 늘리려면 새롭게 시추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플레이션도 한몫했습니다. EIA에 따르면 작년에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 유정의 약 3분의 1이 새로 시추된 유정이 아니라 DUC라고 하는데 이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수치가 다르지만 재고가 코로나 때 늘었다가 작년에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40%나 감소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회사마다 코로나 전에 있었던 예비 유정이 작년에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HES 같은 경우는 약 95%가 줄어들었습니다. ERF부터 옥시까지 얼마나 꿀 빨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초보교실 7화 영상에도 잘 설명했지만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급이거나 특별한 주주 환원 소식이 아니라면 실적이 잘 나와도 당일날 주가가 급등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주가 움직임이 더 많습니다. 실적을 보고 다시 들어오려고 일단 나가는 세력도 있고 반대로 실적 단타 치려고 들어오는 세력도 있고 또 실적이란 것이 관점에 따라 장단점이 부각될 수 있어서 장을 흔들어서 개미를 털고 낮은 가격에 들어오려는 세력도 있습니다. 물론 당일 유가나 외부 변수 그리고 장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며칠 뒤부터 서서히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후로 항상 실적 발표 당일에는 급락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금방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옥시덴탈. 제가 전에 영상에서 넥스트 VET라고 했지만 VET와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크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올해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가 24% 정도입니다. 올해 해증이 없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족족 FCF는 상승할 것입니다. 순부채는 지금쯤 기존 목표였던 25빌리언 달러 밑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다음 목표인 20빌리언 달러까지는 넉넉하게 2분기 말이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사주 매입에 3빌리언 달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배당을 약간 올려줬지만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더 올려줄 겁니다. 그동안 옥시는 부채 압박에도 알제리와 알짜배기 중동자산을 팔지 않았고 미국 내륙 생산이 업계 1위 업체인 엑소모빌보다 많을 정도로 생산량과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알짜배기 사업인 다운스트림의 케미컬 사업과 초기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2024년 후반기 가동을 목표로 진행 중인 카본 캡처 사업은 좋게 생각합니다.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던 아나달코 인수 역시 유가 70불 이후부터 실질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부채는 고유가 아래에선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최근 채권 공개 매수를 공표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워런트 발행으로 인한 주가 희석 역시 꾸준한 자사주 매입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워런 버핏의 배당 8%짜리 우선주 문제는 환매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워런 버핏의 의중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작년 말까지 버핏은 우선주 외에 보통주를 전혀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버크셔는 9,120만 주의 옥시 보통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중에 6,100만 개 이상의 주식이 이번 주 수목
적금 3일 동안 주당 평균 51불 근처에서 구매되었고 나머지는 그 이전에 구매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코로나 이후에 천연가스 미드스트림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를 구매했고 들고 있던 선코어에 물을 탔으며 작년에는 쉐브론을 구매했습니다. 선코어는 결국 평단가가 높아서 손해보고 전부 팔았습니다. 옥시의 우선주 배당을 현금 대신 보통주로 받았을 때도 받자마자 다 팔았었는데 이번 버핏의 행보는 옥시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거기에 버핏은 59.62불에 8,390만 주를 살 수 있는 워런츠도 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옥시 지분의 약 17% 정도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버핏을 추종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많기 때문에 옥시뿐만 아니라 섹터 전체에 좋은 일입니다. 주식의 최고 덕목이 인지도인데 지금 유가 급등 소식만 듣고 달려온 개미들은 뉴스에서 자주 들어본 이름 중에 덜 오른 옥시에 많이 유입될 겁니다. 크레센트 포인트 에너지 유가 80불 기준으로 올해 예상 FCF가 1.1 빌리언 캐나다 달러인데 현재 시총 대비 20% 정도입니다. PDP 매장량의 가치는 15% 상승했고 생산량 기준 원유 70%와 15년 이상의 P2 매장량도 훌륭합니다. 기존에 100밀리언 달러로 진행 중이던 자사주 매입 금액을 50% 올렸습니다. 이미 60밀리언 달러는 구매했고 상반기 중에 나머지 90밀리언 달러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CPG의 단점은 작년 듀버니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50밀리언 개의 주식을 증자해서 주가가 희석되는 등 피어그룹인 VT와 비교해서 발행된 주식 숫자가 많다는 것인데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될 때 부채 감산 목표인 1.4 빌리언 달러 정도에 도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올 초에 50% 올려줬던 배당을 다시 올려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500밀리언 캐나다 달러 가량의 논코어 자산을 팔려고 내놓았다는 소식이 있는데 거래가 성사된다면 부채를 더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CPG의 가장 큰 단점은 올해 원유 생산량의 50%가 WTI 유가 평균 68불 정도 해칭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옵시디안 에너지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23%이고 부채 레버리지는 올 연말에 0.7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 나머지 지분을 인수해서 100% 소유권을 가진 피어스 리버의 클리어워터 유전의 생산량 증가 계획이 기대됩니다. 경쟁 업체인 BTE도 같은 지역의 유전을 가지고 있는데 유가 상승과 함께 요즘 핫한 헤비오일 생산 지역입니다. 물론 헤비오일을 아시아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TMX 확장 공사가 1년 연기된 건 너무 아쉽습니다. 리퀴즈 함량이 64% 정도이고 천연가스 생산이 36%입니다. 생산량 기준 PDP 매장량은 약 8년, P2 매장량은 약 13년입니다. 올해 해칭이 원유와 천연가스 각각 9%밖에 안 되어 있는 게 큰 장점이지만 특이하게 원유는 해칭이 1, 2, 3월에 대부분의 생산량의 50% 이상으로 몰려 있습니다. 러시아 이슈로 3월 유가가 치솟는 상황이라 조금 아쉽지만 다행이라면 기준 가격이 평균 82불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클리어워터 자산의 해칭은 여기 수치에서 빠져 있는데 65불 정도 해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WTI 평균 가격은 83.22불이고 2월은 91.22불입니다. 오아시스 페트롤리움 생산량의 원유 비중이 약 65% 정도이고 유가 80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19% 정도입니다. 분기별 70밀리언 달러를 주주환원에 쓸 계획인데 기본 배당을 17% 올려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1.6% 정도입니다. 기본 배당에 투입되는 돈은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된 주식수가 줄어드는 만큼 기본 배당금이 올라갑니다. 기본 배당과 자사주 매입 후 남은 돈은 변동 배당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정확한 금액은 매 분기 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말까지 총 150밀리언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현재 기본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빼면 총 85밀리언 달러를 변동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약간 늘어나겠지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약 4.6%입니다. 현재 순부채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 유가 45불에도 유지할 수 있는 주주환원 규모입니다. 유가 70불 기준으로 보면 FCF가 200밀리언 달러 더 남는데 빠르면 1분기 말에 순부채가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규모도 같이 올려줄 겁니다.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은 19%로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부채가 거의 없다 보니 시가총액 플러스 순부채로 보는 기업 가치에 대한 FCF 수익률은 피어그룹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해 옥시같이 부채가 많은 기업은 EV 대비 FCF 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OAS는 미드스트림 업체 CEQP의 지분을 21.7% 소유한 대주주라 본인 소유 미드스트림과 연계해서 사업적으로 유리한 점이 많고 CEQP의 8% 배당은 보너스입니다. 올해 원유 해칭은 생산량의 37%가 69불에 되어 있는 게 아쉽지만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챕터 11에 가면서
내면서 예전 주주들에게 1.6밀리언 개의 워런츠를 발행한 게 있는데 옥시와는 경우가 달라서 주가가 희석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업사이드를 떠나서 리스크 대비 리턴 수치로 보면 오늘 소개하는 주식 중에 가장 저평가일 것 같은데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는 중이라 주가가 눌려있는 것은 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SM에너지, 가장 생산 단가가 낮고 질 좋은 자산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PDP 매장량은 22% 늘어나서 현재 매장량 기준으로 10년이고 P2 매장량은 13년 이상입니다. 유가 80불 기준으로 올해 시총 대비 FCF 수익률이 23% 정도 됩니다. 생산량의 47%가 원유이고 올해 원유 해칭이 50% 정도 되어 있는데 평균 실링 가격이 53불 정도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는 게 최고 아쉬운 점입니다. 작년보다 생산량은 9% 줄면서 비용은 11% 늘어난 게 두 번째 아쉬운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올해 목표 부채 레버리지인 1배 밑으로 낮출 때까지 주주 환원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가에서는 올해 말 전에 달성할 것 같은데 그 후로 10% 넘는 배당률을 제공할 여력이 됩니다. 부정적인 내용만 열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칭이 엉망임에도 FCF가 상당히 좋고 가진 자산의 가치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저렴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해칭이 사라지면 그야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겁니다. 세팅 가격이 약간 더 좋기는 하지만 비슷한 자산을 가진 CPE나 LPI가 훨씬 더 많은 생산량이 해칭되어 있는 점과 그 두 업체도 생산량 증가가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주주 환원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SM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오빈티브, 유가 85불 기준으로 시총 대비 23%의 FCF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배당을 43% 정도 올려줬고 자사주 매입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 목표 순부채 레벨인 3빌리언 달러를 달성하고 나면 현재 진행 중인 주주 환원 수준이 2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배당으로 돌렸을 때 10% 초반대의 높은 배당률이 가능해 보입니다. 천연가스가 생산량의 거의 48%를 차지하는 OBB가 그 생산량의 85%를 이불대 중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해칭을 해놓은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달성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원유 생산량은 42%가 유가 70불에 해칭되어 있는 것도 아쉽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SM처럼 내년에 해칭이 사라지면 엄청난 FCF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코어 자산인 유타주의 유인타 유전을 매물로 내놓는다는 소식이 있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면 목표 부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모든 면에서 OBB보다 작은 PDC라는 회사가 S&P 400으로 진급했는데 OBB도 이제 S&P 400 가입 요건인 갭 회계 기준을 맞추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 편입된다면 회사 인지도도 올리고 패시브 펀드의 자금 지원을 상당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가진 고생을 다 거치면서 OBB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회사를 옮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본인이 러시아 사태로 인해 유가가 120불 이상으로 장기간 치솟을 거라고 예상한다면 다음 표를 참고하셔서 원유 해칭이 적은 회사를 한 곳 정도 포트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